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세 번째 페이지. 스티브 잡스가 전설의 프레젠테이션에서 One More Thing을 외쳤듯 매주 하나만 더를 절절하게 외치는 분입니다. 한국의 스티브 잡지사,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이제 우리 방송 내용 못지않게 이제 작가님의 그 하나만 더 타임, 그 자체를 마치 드라마의 최고의 1분처럼 희열을 느끼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군요. 독자 댓글에 1만 곽재식 선생께서 하나만 더를 외칠 때마다 더욱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제 가슴은 벅차오른다는 늘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희열을 느끼고 계시고. 내용과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의문인데요. 예. 우리나라 말의 아름다운 표현 중에 이제 이런 가슴 같은 것이 벅차오른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벅이 누구길래 그렇게 찬다는 것일까요? 벅이 벅차오른다. 어떤 이때 말고는 잘 쓰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벅차오른다. 그냥 차오르는 거하고 벅차오르는 거하고. 의태어인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벅 막 이렇게 차는 건가? 네. 진짜 우리말 지킴이로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한 중학교 3학년 때 이 의문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풀리지 않고 제보 있습니다. 받을까요? 제보 받아주시면, 제보 주시면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산님께서는 죄송하다는 말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없는 작가입니다라고 하면서 덕분에 길고 즐겁게 원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계획된 게 아니죠. 하나만 더가 즉흥적으로 약간 토하듯이 나오는 그런 단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대본을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잘 준비를 해주시는데 보통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반을 잘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는 가닥이 잡히고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면서 오늘도 그 단어가 나올지 기대해 보고요. 자, 주기율표 속 원소들의 일상에서의 쓰임을 알아보는 원소 퍼노타임인 주기율표. 이제 달걀 한 판 꽉 채우고 31번째 원소입니다. 작가님, 오늘의 원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원소 갈륨입니다. 원소 기호로 쓸 때는 이제 영문 알파벳 GA라고 쓰는 원소이지요. 그렇습니다. 갈륨이 근데 LED 조명이랑 엄청 연관이 깊다고. 갈륨이라고 하면 갈륨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갈륨 뭐야? 갈륨 있으면 올륨도 있나? 하여튼 그렇게까지 친숙한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산소라든가 철이라든가 구리 이런 거에 비하면 갈륨은 그렇게 칼륨 오타야? 약간 자주 접할 만한 원소는 아니에요. 갈륨이라는 게 예를 들면 철이나 질소나 산소처럼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갈륨이라는 원소를 우리가 별로 접할 일이 없던 원소였던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불과 정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갈륨이라는 거는 진짜 무슨 실험하는 사람들이나 특수한 용도로 갈륨 쓰는 어떤 이런 산업계에 그 제품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이나 접할 만한 거지.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갈륨이 크게 사용된다? 대부분 모르고 지낼 정도로 마치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건 학창 시절 외우긴 하는데 도대체 리튬이 뭐 하는 거야? 끝말잇기 할 때 튠자 할 때 하는 그런 정도의 위상이었는데 갈륨 최근 10여 년 사이에 갑자기 용도의 중요성이 훅 올라오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조명을 밝힐 때 과거에는 백열 전구나 형광등을 많이 썼다면 요즘은 LED 조명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무슨 어떤 화면을 만들거나 디스플레이를 만들거나 이런 휴대전화에 텔레비전에 이런 화면을 밝힐 때도 그 빛내는 그 빛을 LED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직접적인 조명 장치가 아니더라도 LED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LED를 만들 때 핵심이 되는 물질이 바로 갈륨이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의 불빛이 우리 네온 사인 할 때 말씀드렸는데 네온 사인이 이제 도시의 어떤 자본주의 밤거리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네온도 자본주의에는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 네온보다 더 싸고 오래가는 LED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온도 요즘 점점 없어지고 있고 LED가 요즘 네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LED 만들 때 바로 갈륨, 네온의 자리도 대체하고 있는 게 갈륨이다. 그래서 요즘에 도시의 밤거리 길은 또 네온 사인 불빛의 길이 아니라 갈륨 불빛의 길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좀 강하게 와닿게 생각을 하시려면 어디 우리나라에서는 높은데 산에 올라가면 도시에도 항상 우리나라는 뒷산, 앞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도시 뒷산 같은 데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야경이 참 아름답게 쉽게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야경이 아름다운 것은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말되네. 분들도 계신데요. 예. 우리나라의 그 야근을 밝히는 그 수많은 불빛들, 그 모든 불빛들을 밝히기 위해서 요즘에는 뭘 사용하느냐? 다 그 불빛 하나하나마다 다 갈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예. 이게 이제 따져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게 네. 저는 어떤 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냐면 예, 예.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 예.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좀 무섭게 나올 때 네. 약간 이렇게 좀 그 박살이 나가지고 사람으로서의 형체를 그쵸. 좀 잃고 나면 네. 이제 생 로봇의 몸이 막 쇳덩어리가 이렇게 나오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로봇의 눈빛을 보여주는데 네. 그때 눈빛이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예. 터미네이터나 그런 기계류는 그 불빛이 항상 빨간색 불빛을 켜놓고 그쵸, 있어요. 그쵸, 예. 물론 어떤 그 예술적인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렇게 빨간 빛으로 해야지 뭔가 어떤 좀 핏발이 선 느낌, 혈안이 된 느낌 이런 걸 줄 수 있고 좀 무서워 보이니까. 강렬함. 예, 그래서 빨간색을 심어 놓았다고 뭐 예술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데, 예, 예. 근데 좀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 전자 제품에 무슨 전원이 켜져 있는 거 표시하는 그런 등은 이상하게 빨간색 등이 되게 많죠. 우리 집 리모컨도 그래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 우리 뭐 방송국에서도 심지어 예. 카메라가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빨간불 켜진 거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여러분 무슨 이런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도 시계가 있는데 디지털 시계 같은 거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가지고 디지털 시계에 글씨가 불빛이 켜져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 흰 빛일 때도 있지만 흰 빛이 아니면 무슨 빛깔일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빨간 글씨로 맞아요, 나올 맞아요.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왜 빨간색을 쓸까요? 제일 잘 이거 보여서. 전자제품 만드는 사람들이 뭐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왜 그럴까요? 뭐 빨간색이 전자공업의 무슨 상징일까요? 가장 좀 긴장감을 주는 색깔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예, 예. 그리고 또 조금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빛 말고는 예, 예. 또 초록색 빛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저 방송국 시계도 빨간색이랑 초록색이에요. 전원 켜지는 거 이런 거는 초록색도 좀 있어요. 어. 그래서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이에요. 희한하게. 그러네. 파랑색은 정말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니 뭐 아예 엉뚱하게 뭐 보라색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못 봤어. 뭐 대부분 다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왜 이게 왜 그러느냐? 예. 저렴하게 전자 부품 중에 작은 전력으로 빛을 낼 수 있는 부품이 LED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이런 제품인데요. 이 발광 다이오드 중에 제일 먼저 개발된 게 빨간색 다이오드였습니다. 60년대에 개발됐어요. 예, 예. 그래서 빨간색 내는 게 먼저 개발됐고 그게 많이 생산돼서 제일 값싸게 쓰기 좋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다들 그냥 빨간색을 꽂아 쓴 거예요. 어. 그 다음으로 개발된 제품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래서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을 주로 쓴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빨간색 개발됐다. 초록색 개발됐다. 두 가지 색깔이 개발됐죠. 예. 근데 이제 빛의 3원색은 흔히 RGB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파랑색만 개발된다면 이 세 가지의 색깔을 섞어가지고 예. 무슨 색이든 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3원색이니까. 그거 잘 조합만 하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무슨 뭐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서 저 터미네이터 눈빛에서부터 우리 가전제품 전원 표시에도 쓰는 이 LED라는 이 부품은 예. 전기를 훨씬 덜 먹으면서 훨씬 더 오래 가는 반도체 부품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전기를 되게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 초록색은 이미 개발돼 있으니까 파랑색이 개발되기만 하면 파란색 개발되기만 그걸 다 섞어가지고 예. 흰색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불 켜놓는 거 네.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네. 근데 형광등보다 더 싸고 오래가고 전기를 아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네. 이 생각을 다들 한 거예요. 파란색이 어렵나? 그래서 파란색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 파란색이 정말 안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화학하는 사람들, 전자공학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달라붙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예. 파란색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만들어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지. 가성비. 가격이 비싸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빛이 너무 약하게 나온다든지. 그래가지고 한 뭐 10개 심어야지 빛 뭐 빨간색, 초록색만큼 나온다든지. 그래서 조화롭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네. 등불을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파란색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거를 실용화해서 이렇게 온갖 곳에 다 쓰는 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파란색 LED가 어떤 꿈의 물질이다. 꿈의 제품이다. 이런 식의 상황이 20세기 동안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터미네이터 다 빨간색 눈이었던 것인데 이게 파란색이 빨리 개발됐다고 하면 터미네이터 하얀색 눈빛도 눈. 그냥 흰 눈으로 흰과 까만색으로 그냥 사람 눈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좀 예. 웃길 것 같긴 한데 예. 더 훨씬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로 터미네이터가 나왔던 80년대만 하더라도
그걸 할래 할 수가 없었어요. 파란색 LED가 개발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네.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 파란색 LED 개발만 되면 대박인데 라고 하면서 많이들 연구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일본에 오. 이런 형광등이나 아니면 뭐 전구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 화학 물질 납품하는 회사에서 예, 예. 연구원 중에 나카무라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또 선생. 되게 전형적인 저희 이제 일본 사람 조남을, 이름이죠. 예, 예. 나카무라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분의 삶은 전혀 전형적인 일본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 나카무라 선생님이 처음에는 회사 생활 되게 열심히 하면서 예. 회사에서 뛰어난 인재로 되게 잘 성장해 나갔어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약간 야심을 품게 된 거예요. 예, 예. 우리 회사에서 이런 뭐 조명 들어가는 이런 물질 이런 거 많이 만들어 팔아가지고 이분이 영업 지원도 하고 다니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파란색 LED가 나오면 이거는 우리 회사를 심지어 어떤 일본 산업계를 한 단계 위로 도약시켜 줄 만한 혁신이다. 대발명일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파란색 LED를 만들 수 있는 물질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전을 했는데 예. 갈륨을 써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갈륨하고 질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물질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LED를 만들 생각을 했는데 예. 될 듯 하다가 안 됐어요. 어렵다. 실패를 진짜.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관두라고 했어요. 예. 그게 그렇게 쉬우면 다른 업체에서 벌써 다 했겠지. 딴 일에. 세상에 굴지의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회사들도 다 안 되고 무슨 뭐 네로라는 학교인 MIT, 하버드, 뭐 도쿄대 이런 데서도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우리 회사도 뭐 좋은 회사지만 우리 회사 연구실에서 나카무라 선생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됐다면 물론 좋았겠지만 쉽게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포기하라고 합니다. 예. 나카무라 선생이 네, 안 해라고 하면서 사실은 몰라 했어요. 사실은 몰라 계속했어요. 예. 나중에 막 들키고 막 이럽니다. 아니 그거 그만두기로 해놓고 왜 계속 하고 있냐고. 근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련이 생겨가지고 아니 뭐 다른 좋은 핑계 됐을 수도 있겠죠. 예. 아니,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딴 걸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만. 이 이야기가 되게 유명한 일이라고 찾아보시면 더 상세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집념의 발명. 그 회사에서는 그만두라고 했는데 나카무라 상은 그만 어쩔 수 없죠. 깨끗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다가 정말 진짜 긴 세월 연구한 끝에 예. 나카무라 선생이 나카무라 이분이 파란색 LED 물질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파란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 빨간색, 노란, 초록색을 다 섞어가지고 우리 세상을 모두 LED로 밝힐 수 있는 화면에 있는 이 모든 색깔을 LED로 다 잘 보여줄 수 있게 된 이 흰색 LED가 탄생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조명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에디슨 이후에 우리 세상이 빛을 밝히는 방법을 가장 크게 바꾼 전환입니다. 만만치 않다 진짜. 에디슨이 우리 아르곤 편할 때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기 전에는 우리 인류에게 밤이라는 거는 공포의 시간이었고 그렇죠. 휴식의 시간이었는데 에디슨은 전구가 나오면서 밤 되면 놀아야 된다. 불금 이런 게 다 그 이후로 탄생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 빛을 밝히는 거에 가장 큰 전환이 이 나카무라의 파란색 LED를 통해서 이번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받을만해요. 이분 회사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그래서 대전환이 일어나서 지금은 아주 거대한 산업이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갈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시면 재밌는 내용 정말 많은데요. 핵심만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아직 핵심이 소개 안 된 건가요? 핵심이 뭐냐? 개발돼가지고 이 회사가 돈 엄청 벌었거든요. 나카무라 이 회사 입장하고 나카무라의 입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나카무라 입장에서는 아니 회사에서 반대하던 거를 내가 이렇게 밀고 나가가지고 이거 성공을 시켰는데 회사에서 이거 나한테 좀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해줘야지. 한 수십억 수백억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회사에서 하라고 시킨 대로 해가지고 성공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이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걸 하면 당장 잘라도 우리 시원찮을 판이었었는데 우리 그걸 다 감내해주면서 당신한테 이 정도의 관용을 베풀어줘가지고 이게 탄생을 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지나친 불만을 품는다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회사의 하고. 너그러운 방침 때문에 제가 이걸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지? 예. 그래서 둘이 소송을 붙게 됩니다. 골이 깊어졌네. 거의 한 10년 소송을 붙습니다. 이걸 가지고 10년까지 채 안 되나? 몇 년 소송을 붙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끈덕지시네. 예, 이 생각 근데 이렇게 소송을 붙게 되면 이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회사한테 소송 걸어놓고 회사 다니기 좀 쉽지 앙금만 않지 남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회사를 관두게 됩니다. 예. 이 회사를 관두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딴 회사에서 스카우트에 가려고 했겠죠. 그치.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노벨상급 인재가 FA로 풀려나왔다. 네네. 라는 소식을 듣고 제거 미국에서 스카우트를 해갑니다. 미국에서. 네.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게 돼요. 예. 소송이 결국 끝나가지고 나카무라한테 약간은 유리한 판정이 나긴 났어요. 그래서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충 한 뭐 10몇억, 몇십억 그 정도 배상을 받은 것 같은데 예. 소송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큰 소송이다 보니까 최고의 변호사들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다 내고 나니까 남은 게 없구나. 회사에서 받은 돈 중에 남은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예. 나카무라 상은 그 회사도 회사대로 나름대로 좀 그럴 거고 예. 나카무라 이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맺히는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 생활 오래 하신 김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셨냐면 네. 아예 미국인으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따셨던가 그러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을 미국에서는 지금 국적이 아마 미국인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을 미국에서는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요? 지금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장수하시면서 계속 쭉 사시면 미국에서 산 세월이나 일본에서 산 세월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예. 되실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이분을 자랑스럽게 야.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로 이야기를 하고 일본에서는 약간 좀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려다가도 약간 좀 변절? 약간 좀 흐지부지하게 좀 자랑을 좀 덜하는. 예. 왜냐하면 이 뒷이야기까지 소개하면 좀 이상해지니까. 예. 그런 아주 재미난 인물이 우리 세상을 지금 밝히고 있는 이 새로운 빛에 다 서려 있는데 그게 갈륨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입이었다고? 예. 나카무라 선생님 위인전 하나 오디오북으로 들은 기분인데.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위인전이라는 이름을 내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면 미국이지 차라리. 예. 사실 저희 이제 준비한 원고 순서가 있었는데 오늘 들어오자마자 일단 LED 얘기부터 하자고 이렇게 미리 좀 이걸 하나만 하면서 갖다 붙이면 좀 약간 그럴 것 변칙 같아서. 작전으로 가시네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갈륨에 대해서 차근차근 남은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갈륨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번엔 스웨덴뿐이 아니네요. 예, 이번엔 프랑스 출신의 화학자 폴 에밀 르코크트 부아보드랑이라는 분이 네. 갈륨의 발견자입니다. 부아보드랑. 이분이 재미있는 게 이분이 뭐 하나의 원소를 발견했으니까 이거 대단한 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무슨 뭐 화학 박사라든가 뭐 화학계의 뭐 신동으로서 뭐 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을 차지고 이런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이분이 술도가집 자식이었어요. 뭐요? 술도가 술도가? 양조장집 예. 양조장집 자식이었어요. 와인인가? 이분은 꼬냑 만드는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꼬냑. 예. 프랑스의 원래 꼬냑 지방에서 만드는 술이 꼬냑이라고 하지요.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이 꼬냑이라는 게 이제 포도주를 일단 만든 다음에 예. 그거는 뭐 끓이고 다시 식히고 뭐 증기를 뽑아내고 조금 하면서 조금 더 독한 술을 만들면 이제 그게 꼬냑이 되는 것인데 예. 그게 뭐 그 증류를 하고 뭐 끓이고 할 때 향이 잘 배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뭐 특별한 먹재를 만든 통을 뭐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지 좋은 꼬냑이 얻어집니다. 예. 부하보드랑 이 사람은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럼 뭐 술을 끓이고 술을 다시 이렇게 잘 증류를 했다가 식히고 거기에 무슨 향을 타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화학 실험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업을 잇는 술 만드는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화학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걸 내가 좀 과학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혹은 이걸 뭐 화학 실험이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내가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화학 쪽에 빠져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술 만드는 양조업 하시는 데서는 화학 분야의 이런 여러 가지 작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죠. 화학자를 많이 채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화학을 나름대로 독학으로 연구를 하신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대학에서 뭐죠? 요즘에도 그런 말 쓰나요? 실라버스라고 하죠. 실라버스. 뭘 가르칠 건지 이렇게 예. 정리하는 그 학습 계획표 그거를 얻어 와가지고 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면 이런 순서로 가르치는구나. 요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뭐 도서관이라든가 아는 아이씨라든가 주변에 뭐 똑똑한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차근차근 스스로 깨우쳐. 술 만드는 자기 집에서 뭐 이런저런 실험도 해보면서
익혀 나가게 뭐 됩니다. 카이스트 최단기 졸업이랑 버금가네요. 훨씬 이분이 대단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이분은 뭐 원소도 개발하시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시다가 화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지셔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 갈륨이라는 새로운 금속 원소를 발견하시는데도 성공을 하시는데요. 네. 갈륨이라는 원소를 왜 붙였느냐? 이분이 이제 프랑스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예전에는 이제 갈리아라고 불렀거든요. 예. 예, 이제 로마 시대 때 이럴 때 특히 이제 갈리아라고 불렀는데 이 켈트족이 사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갈리아라는 말의 뜻은 켈트족이라는 이 민족이 옛날에 고대 지금 프랑스 땅에 주로 살던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뭐 프랑스도 프랑스지만은 뭐 스코틀랜드라든가 아일랜드 이런 데 이제 많이 사는 민족이 켈트족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사람들은 피부가 조금 더 하얗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얼굴이 좀 허연 사람이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던 말이 이런 뭐 갈리아, 갈리 뭐 이런 말이었는데 그 말이 변해서 얼굴 허연 사람 사는 동네라는 뜻으로 지금의 프랑스 땅을 갈리아족이 사는 갈리아라는 그렇구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는 지명의 옛 이름이죠. 네. 그래서 이 부하부드랑이 새로운 원소를 발견을 한 다음에 그냥 뭐죠? 뭐 약간 뭐 프랑시움 뭐 이런 식으로 이 원소를 이름을 붙여도 됐을 텐데 우리나라에도 한국에서 장사를 하지만 기업이지만 무슨 뭐 한국 뭐뭐 하면 너무 좀 뻔하고 거창해 보이니까 우리나라 옛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려 뭐뭐라든가 뭐 조선 뭐뭐라든가 무슨 뭐 신라 뭐뭐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지난번 편이 아연이었나요? 네네네. 아연 만드는 회사도 그런 식으로 한국의 옛 이름을 코리아. 가지고 상표를 사용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물론 그 아연 회사 생기기 전입니다만 비슷한 발상으로 한국에서는 아연 만드는 회사에서 한국의 옛 이름을 쓴다라고 하던데 그걸 참고했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다릅니다. 그런 발상에서 나도 프랑스의 옛 이름인 갈리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보자라고 해서 새로 만든 그 금속을 자신의 나라를 기리는 뜻에서 갈리움이라고 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갈륨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시작할 우리 에디터한테 갈륨 덩어리가 참 웃기고 재미난 물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던데. 네. 저는 뭐 갈로아 작가도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니 갈자 돌림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군요. 왜 뭐가 재밌고 웃긴가요? 갈륨의 제일 재밌는 성질이라고 하면 이 금속이거든요. 딱 봐도 그냥 쇠덩어리처럼 생겼습니다. 뭐 은이나 납이나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금속치고 굉장히 쉽게 녹습니다. 철을 녹이려면 뭐 1000도 이상 온도를 높여줘야지 뭐 녹기 시작하고 몇백 도 정도는 돼야지 대충 금속이 녹기 시작하는데 그렇겠죠. 납 같은 게 비교적 좀 잘 녹는다고 하는데도 납도 뭐 한 3,400도 이렇게 온도를 올려줘야지 납이 녹기 시작하고 아연 좀 잘 녹는 정도인데 아연도 한 3,400도 올려줘야지 녹거든요. 그래서 되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용광로 그 불처럼 높게 온도를 높여야지 금속이 쇳물이 돼서 녹는다라는 게 상식인데 갈륨은 훨씬 쉽게 녹습니다. 훨씬 쉽게? 어느 정도로 쉽게 녹느냐면 그냥 좀 더운 날씨만 되면 녹습니다. 얼음 아닌가요?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아이스크림보다는 그래도 좀 아이스크림은 뭐 3, 4도 뭐 이 정도만 되면 영상이기만 해도 아이스크림 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조금만 더우면 녹습니다. 체온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래서 좀 손이 따뜻한 사람이면 갈륨을 이렇게 잡아주면 갈륨이 스르륵 녹아내릴 정도가 됩니다. 무슨 초능력자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마술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요. 갈륨으로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럼 겉보기에는 뭐 은수저나 뭐 이런 뭐 스테인리스 수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면 예를 들어 손으로 꼭 쥐고 있으면 난 손이 너무 차 이러면 좀 곤란하고요. 손 조금 따뜻하신 분 같은 경우에 손으로 꼭 쥐고 있으면 쓱 녹아내립니다.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뭐 그 숟가락 휘는 마술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트릭이 없이도 그냥 누구나 일반인이 뭐 수족 냉증만 없으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잡고 그냥 따끈하게 조금만 잡고 있으면 훅 녹아내리거든요. 갈륨 숟가락이면 여러분 또 잘 받아 놓으십시오. 왜요? 정말 어떤 나에게 어떤 따뜻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또 시작인가요? 그럴 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호감 가는 이성에게 한마디. 너의 손길에 나는 갈륨이 되는구나. 너의 체온에. 내가 어떤 금속처럼 철벽처럼 차가울 수 있었지만
네가 손이 닿으니까 철벽 같은 내 마음도 갈륨처럼 체온에 예. 녹아내릴 정도가 된다. 요새 제가 약간 세뇌가 돼서 그런 요새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갈륨 이렇게 예. 그렇다고 해서 예. 막 갈륨 이렇게 뭐 갈륨 구해진다고 해가지고 막 그 손으로 막 비벼 보시고 막 너무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잘못하면 이게 그렇게 잘 녹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피부 안으로 침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럼 안 좋은 거. 네, 그래서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신 다음에는 함부로 너무 갈륨 갖고 노시고 이런 거는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갈륨 갖고 노는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면 좀 재밌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진짜 딱딱해요 이게 심지어 꽤나 그래요? 딱딱해요. 진짜 금속 같고 감쪽 같구나. 해보면 진짜 막 철사나 막 이런 거 같은 재질이거든요. 막 빛나는 은빛 재질인데 예. 다 만들 수 있어요. 막 그리고 이게 이제 흐물흐물하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빚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쇠인데 손으로 막 빚어가지고 막 사람 얼굴 모양으로 막 빚어놓고 내가 굉장해진 것 같은 냉장고에 이렇게 넣었다 꺼내면 막 무슨 금속으로 만든 동상처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손으로 잡으면 막 다 녹고 신기해가지고 예. 장난치기 딱 좋은 금속인데 그래서 네. 재밌고 웃기는 원소다. 그렇습니다. 요절복통이다. 근데 이제 갈륨이 처음에 이제 LED 조명에서의 쓰임새 말씀하셨지만 그거 말고도 요즘 산업계에서 아주 떠오르는 핵심 광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LED에서 갈륨을 이렇게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갈륨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LED 자체가 반도체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갈륨 자체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도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한 80년대부터 되게 유행하던 기술로는 갈륨하고 비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즘 주류가 되는 반도체는 그 주 재질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우리 했죠 다. 다 배웠는데 네. 여기저기 많이 나왔어. 실리콘, 규소. 규소가 반도체의 기본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가도 실제로 실리콘이 있는 건 아니다. 실리콘밸리 뒷산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반도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0년대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막 업계에서 꽤나 돌았습니다. 실리콘 반도체 다음 시대는 갈륨을 이용한 뭔가가 나올 거다. 갈륨이나 비소를 이용을 하면 실리콘 반도체보다 더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한 3, 40년 전부터 막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리콘 반도체가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 반도체의 같은 성능에서 단가가 떨어지는 속도도 너무 빠른 거예요. 실리콘이? 그래서 갈륨 비소 반도체가 전망이 좋고 실제로 성능이 특정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갈륨 비소 반도체 하나 잘 만들 돈이면 실리콘 반도체 한 3, 4개 만들 정도의 그 정도로 실리콘 반도체 가격이 빨리 떨어지고 실리콘 반도체의 가공성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기대하던 것만큼은 갈륨 비소 반도체가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륨 비소 반도체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갈륨하고 질소를 이용하는 질화 갈륨 반도체, 뭐 갈륨 질소 반도체, 질화 갈륨 반도체 이거 원소 기로 쓰면 GAN이 되는데요. GAN. 이거를 간 이렇게 뭐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 인공지능 기술에서 이제 GAN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 이제 간이라는 식으로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던데 GAN 요 화학 분야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보통 간이라고는 잘 읽지 않습니다. 질화 갈륨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질화 갈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리콘 반도체보다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성능이 우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어떤 빠른 속도로 한 부품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어떤 많은 양의 전기 신호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실리콘보다 좀 성능이 더 우월할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특정 분야에 최근 좀 점점 많이 도입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륨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원소였는데 뭐 그 프랑스의 그 뭐 양조장집 아들이 나라 사랑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갈륨이 뭐 무슨 뭐가 더 중요한데? 그 우리 저기 예전에 뭐 원소 이런 거 처음 하면서 마리아 스코브도스카 퀴리 폴란드의 유명한 화학자 퀴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폴로늄이라는 원소 이름을 붙였다. 폴란드. 이런 폴란드를 기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폴로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뭐 나라 빛내려고 폴로늄 뭐 그런 것처럼 갈륨도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시기가 불과 20, 30년 전까지 있었는데 그랬지만 지금은 갈륨이 이렇게 전자공업에서 모든 빛을 내는데 그리고 특별한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물질로 갑자기 급부상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취급이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특징이 있느냐?
갈륨이 어느 나라에서 요즘 많이 나오냐면 네. 중국에서 갈륨을 대부분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마지막 이야기가 될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예. 벌써요? 예. 벌써요? 오늘 도치법으로 하나만 더를 앞에다 하셨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요즘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게 군사 목적의 반도체 만드는데 이런데도 이 갈륨 비소 반도체나 질화 갈륨 반도체가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미중 갈등이 벌어지니까 아. 미국에서 중국에서 갈륨을 끊어버리면 네. 이게 산업적으로도 야, 미국은 이제 전기불도 못 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산업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거는 다시 야, 에디슨의 후예인 미국에서 야, 그럼 다시 백열전구 만들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 최신 무기를 만드는 데는 질화 관련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막 미국에서 뭐 어떻게 해보자 중국 말고 딴 데서 갈륨 나오는데 한번 캐보자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막 보고서도 나온 적 있고 예. 미국에서 술렁술렁 하니까 이게 뭐 어떤 제재나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지면 우리나라도 좀 휩쓸려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야 갈륨 우리 저기 얼마 전에 요소수 문제 때문에 예. 그 흔하디 요소는 정말 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흔한 요소도 못 구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고생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갈륨은 요소보다 훨씬 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요소는 그냥 흙바닥에서 퍼도 요소 조금 들어있어요. 근데 갈륨은 훨씬 더 귀한 건데 이걸 중국에서 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90% 이상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를 한번 고민하면서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딴 나라 산을 도입을 하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이거 진짜 하나만 진짜 짧게 하나만 이거 진짜 반 개만. 제가 세 줄로만 말씀드리면 예. 자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예. 일본 회사들이 우리 나카무라상은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갈륨에서 우리가 그래도 뒤질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회사들이 요거 좀 잘하고 있는 걸로 뭐가 있냐면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갈륨이 이렇게 전자 부품에 많이 쓰인다면 전자 부품을 버린 쓰레기에서 네. 재활용해가지고 갈륨을 뽑아내가지고 다시 쓰면 그게 된다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론상 가능하잖아요. 아연 찌꺼기에서 금 뽑아내듯이. 그거 그렇게 하듯이. 아. 쓰레기 우리 뭐 전구 같은 거 다 쓰고 버리면 네. 뭐 텔레비전 다 쓰고 버리면 네. 다 그거 만들 때 갈륨 썼는데 이 네온 사인인 척하는 LED 다 버리면 그 안에 다 갈륨 들어있는 건데 그거만 뽑아내면 중국산 갈륨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 연구를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일본 회사들이 요거를 잘한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말이 된다는 거죠.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만 한 줄만 이번 한 줄만 딱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실리콘 반도체를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기술 선진국들이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아니 한국이 언제 저렇게 반도체에서 앞서가지고 돈 다 긁어 모으고 있지. 영국, 독일, 프랑스도 뛰어난 과학자들 많은데 네네. 우리는 왜 이거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다른 기술 선진국들이 갈륨 반도체 시대가 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리고 있는 회사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회사 같은 경우에 정말로 스웨덴 회사 중에 요 갈륨하는 회사 중에 회사 이름에 아예 스웨덴이라는 말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을 정도예요. 아까 뭐 고려, 한국, 뭐 조선 이런 이름 붙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스웨덴의 스웨 어쩌고 하는 그런 회사 중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갈륨 물질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갈륨 시대가 오면 우리가 한국 반도체가 하는 것처럼 잘할 거야라고 하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회사들도 요즘은 기술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이 그 말매의 눈물 이후로 진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많구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피를 토하듯 한 말이 스웨덴이었군요, 결국엔. 예, 그렇습니다. 스웨덴 대사관 직원분들 한 분은 보고 계시리라 믿고요. 자, 오늘은 31번째 원소 아주 쓰임새가 많은 앞으로 더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 갈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